시작하시죠. 네, 시작하시죠. 예, 주식 전문 아재들의 풋풋한 실전 매매 일기.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급맨 리그 11차 주식 라이브 생방송 시작합니다. 11차밖에 안 됐나요? 이제 11차.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네, 날수는 자연일은 긴데 네. 실제로 우리가 방송한 건 11차예요. 그러니까 열흘 정도밖에 방송을 안 했다. 어쨌든 열흘 방송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알기로는 열흘 예. 같은데. 근데 굉장히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예. 그러네요. 자, 어제 장은 좀 어땠습니까? 뭐 전일장 소외 같은 거? 어제 뭐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죠. 네, 뭐 코스피 시장이 그런 게 아니고 코스닥 예. 시장에서 뭐 다른 쪽이 난리가 난 건 아니고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난리가 났죠.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두 종목이 사실 뭐 핵심적으로 네. 또 급등을 하면서 뭐 기사들이 오늘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뭐 뭐라 그래야 되나, 뭐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네, 주가가 네.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다수의 뭐 그런 어떤 기사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뒤에도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있겠지만, 네, 조금씩 이야기하시죠. 네, 그래서 하여튼 어제 시장은 아마도 수급적으로 보면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온 게 주가 급등의 이제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뭐 어떤 그래요? 특정한 갑자기 무슨 뭐 호재나 이런 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수급적인 요인, 그다음에 심리적인 요인, 그러니까 공매도를 기왕에 많이 쳐놨던 부분들의 어떤 쇼크버링이 들어오면서 네. 그게 이제 주가 급등에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기업 가치나 이런 부분하고 사실 별 상관이 없잖아요. 네. 뭐 그런 영향이 컸다라고 판단이 되죠. 자, 저는 어제 진짜 에코프로 보고 사실 어제 장은 조정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코스피가 한 0.7% 올랐는데 코스피가 0.7% 정도 빠졌는데 코스닥이 한 2%가량 올랐죠. 네. 예. 이게 저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들, 대장주들 몇몇 빼고는 많이 빠졌어요. 예. 빠진 종목이 훨씬 더 많았고요. 훨씬 더 많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쏠림이 심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 장이 올라갈 때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그런 장은 거의 상투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종목만 딱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보니까 장은 더 가겠다. 네, 이 느낌은 드는데 장은 더 가더라도 저 종목들이 조금 쉬면서 가야 나머지 종목들이 좀 수익이 좀 나고 이럴 텐데 너무 이렇게 또 쏠림이 강하니까 좀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특히 저는 늘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 적당한 게 제일 좋잖아요.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뭐 위아래로 극단적으로 움직이면 원래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뭐 어떤 생물체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안정을. 네. 그러니까 위아래로 굉장히 흔들림이 많고 어떤 물리적인 현상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대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을 느끼거든요. 네.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되고 네. 약간 뭐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중간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중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더 많죠. 예, 대체로는 적당히 중간 정도 되면서 좀 이렇게 좀 움직이면 굉장히 편안하게 좀 이렇게 대응을 할 텐데, 네.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시장은 더더군다나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중간을 계속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를 원하지만 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죠. 뭐 이를테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식으로 시장이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인다고 하면 주식 투자가 너무 쉽겠죠. 네. 그래서 추가 수익을 얻기가 뭐 쉽겠고, 근데 이제 실제로 시장 상승률을 더 높이 그런 것보다 더 추가 상승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어려운 거고 시장의 대응도 어려운 거고. 그런 어떻게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대표님? 코스닥 매매하는 사람들 지금이라도 2차 전지 소재주 대장주 사야 돼.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사고 어떻게 버티다 사면은 이제 그게 물리는 거? 상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네. 뭐 주식 투자는 심리 전쟁이다라는 그런 책을 예전에 그 유명했던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집단적으로 모여서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집단 심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또 개인이 그냥 개별적으로 느끼는 거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뭐 버블 같은 게 형성이 되는 거고 시장에서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뱅크런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것도 네. 뭐 같은 맥락 비슷한 맥락이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집단이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면 내지는 뭐 어떤 조바심을 갖기 시작하면 뭐 대단히 같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마련이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사실은 뭐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수급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어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그 쇼커버링, 그러니까 공매도의 쇼커버링과 관련된 어떤 매수세가 들어온 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 역시 이제 또 개인 매수세가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가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지를 못하거든요. 못 참아요. 네. 보고 있으면 또 그런 매수가 또 부과가 되면서 또 급등이 나타났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게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과거의 경우로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경우가. 근데 이제 물론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밈 현상이라고 밈이라는 게 이제 뭐 유행 같은 거래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의미의 용어인데 그런 말인데 특히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 네. 내지는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기업 가치나 뭐 실적, 재료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야 그게 좋대더라 올라가네 뭐 그런 거 그런 현상으로 사실 작년에 미국에서도 그 공매도와 연관된 그런 밈 주식들의 상승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다시 또 폭삭 제자리로 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투자들의 어떤 그 시장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현상들이 더 빈발해서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아마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 2차 전지 소재주 어제 에코프로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이런저런 저 뉴스와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기관 투자가들이 뒤늦게 2차 전 에코프로를 포함 에코프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2차 전지 소재주 펀드를 설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얘기로 네.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주잖아요. 근데 그것 거꾸로 얘기하면 기관 투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실질적으로 매매라는 거는 기관 투자가 그 무슨 뭐 기계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매니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매니저도 똑같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사람이 아닌 다른 독특한 사고방식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거죠. 그렇게 영향을 받을 네.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뭐 당연히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네. 시장은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 현상적으로 그렇다 그 얘기죠. 항상 보면 우리 그 부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주식이 막 올라가고 나서 상투를 만드는 게 기관 투자가였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경우가 예. 자주 있었죠. 예. 그래 이번에 2차 전지 소재주를 뒤늦게 2차 전지 관련 펀드를 이제 기관들이 설정하기 시작했다고 하길래 야 이번에도 기관들이 2차 전지 코스닥 만약에 이제 상투가 나오면 기관들이 거의 막바지를 지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걱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또 그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관심이 많나 봐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번에 8월달에 네. MSCI에 편입된다고 하니까 또 외국인들이 또 지를 수도 있거든요. 글쎄요, 그것도 뭐 수급적인 요인이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뭐 긍정 부정 요인이 다 아직까지는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사는 게 사실 제일 무섭죠. 네. 이유 없이 사는 거. 그렇죠. 그건 기계적으로 그냥 사야만 되는 경우가 주가에는 팔아야 되는 경우가 마찬가지고.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우리 앞으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장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제가 오늘 마치고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요 주요 섹터들 최신 뉴스 같은 거를 우리가 조금 피드백을 오전에
우리 장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거 최신 뉴스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좀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가들은 좀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저도 개인 투자인데요. 뭐. 네. 그러니까 공부를 공부를 해야죠. 아니 저런 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예. 참 어려운 얘기 또 어려운 얘기를 하시네요. 예. 자,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정권맨 리그 주식 전문 아재들의 솔직한 실전 매매 일기. 우리는 뭐 솔직한 거 빼고는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보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준비한 자료 이제 시작하시면, 우리 라이브 주식 방송은 매주 월, 수, 금 8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편입주는 LIG 넥스원만 전체 포트에서 25% 정도 있고요. 이 주식이 잘 가다가 꼬꾸라져 가지고 참 고민입니다. HP, SP는 참 잘 먹고 팔았는데 포트, 그죠? 그리고 수익이 좀 낮죠. 네. 그리고 오늘 시초가 공략주 후보는 5종목 준비했습니다. 오늘 단타 좀 치려고 목표 수익률을 좀 낮게 잡고 승률을 좀 높여내요. 제테마, 토니모리, 가온칩스, 아이센스, EM텍 뭐 요 5종목인데 잠시 후에 간단히 먼저 좀 짚어드리고, 그리고 오늘 공지사항 저 포트폴리오 HPSP 판 거 가지고 신규 공략주 코롱 인더스트리 편입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조금 이따 시간 날 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매 시작하고 나서 지수는 평균적으로 한 1.4% 정도 올랐고요. 우리 계좌는 현재 5.9%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대비 계좌 수익률은 4.5% 정도. 우리 4.5%인데 제가 어제 LIG 그제 우리 이틀 동안 LIG 넥스원에서 많이 까먹었어요. 뭐 많이 빠졌죠. 거의 10%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네, 9%까지 수익이 났다가 마이너스 3% 가량 이렇게 2, 3% 되어 있으니까 엄청나게 좀 많이 까먹었죠. 자,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 주요 내용들은 카카오톡으로 문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초가 공략주, 장중 실시간 공략주, 포트폴리오 공략주, 이 각종 공략주는 정회원 분들 중심으로 해서는 더욱더 이렇게 저희들이 세심하게 준비를 해드리는데, 일반 회원들은 월 10,000원, 정회원은 월 100,000원, 자율 구독료로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현황인데요. 지금 LIG 넥스원이 82,800원 매입했는데 지금 8만원 정도 마이너스 3.3%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고, HPSP가 10.3% 수익을 내고 실현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누적 수익률 평균입니다. 평균 수익률은 3.5% 정도. LIG 넥스원이 좀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시초가 공략주는 지금 현재 누적 수익률이 9.3% 정도 나오고 있고요. 9승 5패 정도 이렇게. 이 각 매매 내역들은 저희들이 장중에 이 화면으로 매매하는 그 계좌를 공개하고 매매를 공개해 드리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들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특히 우리 마지막에 매매했던 제2호 같은 경우에 35,500원 매수했는데 저희들 목표 수익률이 한 5% 정도 잡았는데 4.7% 8%까지 올라갔다가 수익이 그죠? 제 기억에 4.7%까지 갔다가 이렇게 상승폭이 줄어들어서 일단 목표는 5% 잡았지만 그래도 5% 터치했다고 뭐 이렇게 가정하고 정확하게 5%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정하고 저희들이 3.4%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 매매를 다 일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좌 HTS로 공개를 해드리니까 뭐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공략주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드릴게요. 예, 제테마 안면 미용용 필러 보톨리늄 업체인데 지금 현재 제테마 마드톡신주 백유라고 하는 품목이 임상상상 종료하고 품목 허가를 앞두고 있나 봐요. 아마 이래서 좀 좋은 호재성 재료가 대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뭐 경쟁사 대비해서 보톨리늄 뭐 치료 영역 보톨리늄 제품군이 치료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나 봐요. 다른 경쟁사는 어느 정도 국한된 그런 제품만 출시하고 있는데 우리 그 제테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보톨리늄을 이렇게 출시하고 있어가지고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토니몰인데요. 일전에 한번 관심주로 했었는데 매매하지는 않았었죠. 종목은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정이 제법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눌림목 구간에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다시 올라갈 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실적이 중소형 화장품 중심으로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 펫푸드나 컬러 샴푸 뭐 이쪽으로 신사업에 진출하면서 이제 외형 성장도 같이 나올 것 같고, 수익성은 이 구조 조정을 하면서 수익성은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외형 성장이 중요한데 외형도 앞으로 좀 많이 커질 것 같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삼성 파운드리 공식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업체인데요. 얼마 전에 삼성이 뭐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육성책을 발표했는데 또 한 번 또 양치기 소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또 믿어봐야죠. 예, 이 종목도 아마 지금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양호하게 유입되고 있고 아직까지 자꾸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예, 하루 이틀 쉬었다가 신고가 내고 이런 종목인데 조금 단기 매매 관점에서 단타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이센스입니다. 어제 상한가 갔는데요. 아마 이게 어제 상한가 간 게 동훈 아나텍 영향도 조금 받지 않았나. 받았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근데 동훈 아나텍이 주가가 올라가야 이 업체 호재일까요? 이제 조정이 나와야 호재일까요? 제 생각엔 그 상관관계는 네. 뭐 일단은 올라가는 게 아이센스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그분 경쟁 관계 있는 거다고 지금은 아직까지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예를 들면 혈당을 측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뭐로 측정하느냐에 대한 거는 이제 동원한테 쏠려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시장에 관심이 커진 건 맞아요. 그래서 아이센스가 이제 영향을 좀 받은 거고, 그러면 동원한테 이렇게 올라가면 아이센스도 혈당을 측정을 만들잖아. 네, 뭐 이렇게 접근이 되는 지금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동원한테 올라가는 게 아이센스에는 일단 같이 이제 서로 시너지라 그래야 될까? 하여튼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가능성이 지금은 높다. 네. 지금 상황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인데요. 저 침으로 우리가 바늘을 조금 이세 바늘 찜어가지고 침을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저 당뇨 수치를 이렇게 진단하는 그런 업체인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기술력은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실적이 부진했는데 하반기는 정상화될 것으로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M텍인데요. 이 종목이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단기 매매하고 빠져나오던 종목인데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데 아주 급등한 수준이 아니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마이크로 스피커하고 전자담배 릴 업체인데 굉장히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2분기를 정상화 근처서 3분기 때는 정상적으로 성장 궤도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한번 차트 간단히 한번 볼까요? 보시죠. 네. 자, 제테마. 52주 신고가를 넘어갔네요. 네, 맞죠. 어제 월요일에 그저께 넘어갔다가 이제 어제 한 차례 더 쭉 뽑았는데 여기서 한번 단기 매매 정도 요 종목 한번 시초가 매수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종목이 토니몰이네요. 조정이 우리가 이 종목을 공략하려고 할 때가 요 당시였었는데 52주 신고가 나오고 더 올랐다가 한번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 종목도 지금 눌림목의 지지선 구간에서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질만 하고,
그다음에 가온칩스. 네, 가온칩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고점 돌파하고 쉬었다가 돌파하고 어제 한번 좀 쉬었는데 오늘 하루도 쉴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장중에 좀 눌림목 나올 때 한번 좀 매매해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글쎄 까먹어요. 글쎄 까먹어요. 아이센스 아이센스. 상한가 친 거. EMT 아이센스 어제 완전히 뭐 불기둥을 채워버렸죠. 예, 불기둥 채웠는데 상한가 물량이 강하게 이렇게 받쳐주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상한가 저 잔량이 강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장중에 한 변동성은 줄 것으로 봐집니다. 짧게 한번 이거 종목도 매매하고 그다음 끝으로 뭐였죠? EM텍. EM텍. 네. 아마 우리가 EM텍을 아마 요 부분에서 매매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되는데 그 다음이요. 그 다음입니까? 짧게 먹고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5일선 따라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조금 이것도 저 단기 매매인데 이 종목은 좀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이 세 종목으로 한번 좀 보고 있고 네. 준비해 오신 뭐 전일장 주목 지표 같은 거 종목들 한번 간단히 한번 체크해 주시죠. 근데 어제 뭐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 수목들 보면 코스피 시장은 사실은 별다른 특징은 없었고요. 네. 뭐 산발적으로 왜냐하면 어제 이제 전체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팔았어요. 매도를 보였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들어온 종목들이다 보니 종목들이 뭐 많지도 않았고 강하지도 않았고. 네, 강하지도 않았고 네. 우리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싼 주식인데 뭐 기관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뭐 저는 뭐 신뢰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SK네트워크스 같은 종목 일부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워낙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이 강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어제 한 10%가량 올렸거든요. 많이 네. 올랐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도 역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사자 좀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역시 한미반도체 쪽에서는 한미반도체 정도. 그다음에 코스모과학 같은 경우도 이제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어제 좀 사자가 좀 들어왔고 기타 뭐 한전이나 한국카본, 카카오뱅크, 솔로엠 이런 종목들을 일단 동시순매수로 잡혔는데 네. 사실 뭐 이제 공통적으로 볼 여건의 부분은 돈이 없어요. 예. 없네요. 그냥 뭐 네. 개별적으로 좀 일부 들어온 종목들이 좀 네. 전체적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뭐 특징적인 네. 거는 좀 없습니다. 없고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어제 굉장히 강했잖아요. 예. 들어온 그 종목들 보면 2차 전지는 없네? 2차전지 관련 대형주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서 올린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실리콘2 같은 예를 들면은 이제 실리콘2가 저거 화장품 쪽이잖아요. 화장품 중소형 OEM, ODM 화장품 업체 사자손이 들어왔고 네. 오스테 오닉이라는 종목 저는 잘 모르는 종목인데 네. 이게 또 뭐 사자손이 좀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이 어제 좀 공격적으로 배수가 좀 들어왔고 그다음에 SFI 반도체 같은 종목인데 반도체 가격이 엮여 있는 종목 네. 나노신소재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히는 부분이고 다 뭐 저 2차 전지 소재 빼고는 다 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네. 있네요. 그다음에 펩트론 같은 종목이 이게 지금 바이오 쪽에서 네. 뭐 가장 압도적으로 좀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 요즘. 저도 이거 종목 보고 있는데 이것도 뭐 거의 뭐 거의 동은 아나텍 뭐 못지 않죠. 예. 지금 한 3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예. 근데 재료는 뭐 볼만은 하겠더라고요. 저 내용은 좀 있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아, 제가 이제 나중에 저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기억이 당연히 안 나죠. 이게 지금 스마트 대포 플랫폼 기술 관련해 가지고 다국적 제약사들이 아마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다국적 제약사가 아마 기술력이 상당히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아마 네. 그런 맥락에서 약간의 어떤 우리가 지금 드러난 걸로 이렇게 드러난 걸 알지는 못하지만 네.
그런 어떤 숨은 재료가 좀 있어서 움직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숨은 재료가 예, 아직 있지 노출되지는 안 않았죠. 왔죠. 안 나왔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오는 거는 이제 그런 종목이 무서운데 이거 재료 없이 가는 게. 또 한 가지는 이제 파킨슨병 국내 네. 이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뭐 그런 거와 연관된 부분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펩트론이 또 많이 들어왔고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게 이제 안 움직이다가 어제 네. 또 그 소재 쪽에서 네. 뭐 상당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저기가 2차 전지 소재 없습니까? 있죠. 있죠. 예. 뭐 관련된 소재들 여러 가지를 하는 회사인데 여간 뭐잘 안 움직였다가 이제 어제 한번 강하게 좀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네. 그 이외에는 이제 그 게임 중에서 퍼러비스 같은 경우가 저 주식이 다른 게임주하고는 다르게 움직이던데? 네, 최근 들어서 또 다시 또 네. 설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게임주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예. 퍼러비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올랐다 조금 조정을 받은 이후에 네.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여하간에 뭐 흐름이 나쁘지 않게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 이면에는 역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좋은데요? 저 흐름이 괜찮은데. 그다음에 이제 동성 화이텍 같은 종목 이제 개별적으로 들었고 레이 같은 종목도 예, 다뭐 뿔뿔이 다 흩어져 있네. 거의 그렇습니다. 뭐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는 뭐 좀 특징적인 게 없었습니까? 특징적인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코스피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뭐 다 이차전지 연관된 부분이고 대원광업이랑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쪽, 그다음에 JW 중해제약은 제약주 내에서 그 바이오가 아닌 제약주 내에서 상당히 그 주가 흐름이 굉장히 돋보이는 종목 계속 언급이 됐었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또 신고가를 내는 흐름. 그러니까 JW 중해제약은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해요. 그 다른 제약사하고 또 틀리네. 예. 다른 좀 특출한 종목이 특출하게 움직여요. 어쨌든 그러니까 요즘 시장 그렇죠. 특징이. 네. 근데 이제 내용은 분명히 있어요. 왜 네. 움직이는가에 대해서는 네. 중해제약이 예. 뭐 실적입니다. 실적 그러니까 예. 뭐 요즘에 제약주들 뭐 실적 좋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는데 이 주식만 야. 고를 만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보시면은 고지혈증 복합제 이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약인데 리바로제시라고 이게 올해 매출 이 단일 품목으로 700억 예상합니다. 하나로. 엄청난데요? 그 고지혈증이라는 게 사실은 네. 굉장히 그 환자들이 많잖아요. 네. 관련해 가지고 아마 그 약 그러니까 이게 제약주는 중소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예. 그 이를테면 어떤 신약과 뭐 제네랄 그러니까 복제약이든 예. 뭐 제형 신약이든 간에 그런 어떤 아이템 하나의 그 약이 시장에 나와서 상당히 그 효과가 좋다라고 인식이 돼서 네. 팔리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그 한 품목이 잘 팔립니다. 네. 근데 그런 아이템 하나 갖게 되면 종목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소행들이 있거든요. 시총이 8,400억이네. 시총이 8,400억. 근데 올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하기로는 예. 한 800억대 초반 정도를 예상해요. 오, 그러면 그 주가가 올라올 이유가 있는 거죠. 예. 10배 영업이익 그렇죠. 기준으로는 예, 영업이익, 10배밖에 예. 안 되네. 그 오피 마진으로 따져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온 이유가 예. 사실은 뭐 거기에 어떤 정당성에 그 부여를 하는 거나 실적이 나오는 거라고 봐야죠. 이런 종목을 좀 매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재들이 무서워가지고 매매를 못해요. 아니 매매는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단기 매매를 주로 해서 그렇긴 하지만 저런 종목을 사실은 좀 밑단에서 사서 이게 뭐 불과 한 열흘밖에 더 올렸으니까 지금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적 시즌 다가오면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을 찾아서 야 이런 게 1분기 실적을 보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 흐름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관심 있게 공부하면 네. 찾아가지고 사놓고 한 보름 기다렸는데 한 50% 올랐다. 얼마나 좋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이제 약간 저도 뭐 공부를 안 하고 뭐 회사 나온 이후에 뭐 사실은 전혀 공부를 안 하는데. 네, 우리 그 정권 매니그와 함께 하시면 저 보름 만에 50%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식은 죽 먹기가 그건 쉽지 않죠. 예. 어렵지 않죠. 식은 죽 먹기는 너무 좀 과도한 표현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공약주, 관심주 제시했던 종목 중에 50% 올랐던 종목은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식은 죽 먹기 말씀하셨는데 그 누워서 떡 먹기란 말 있잖아요. 네, 누워서 떡 먹기. 그거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해보세요. 누워서 떡 먹어보세요. 어렵나요? 네, 그거 목에 굉장히- 걸려? 굉장히 그 쉽다라는 표현을 누워서 떡 먹기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누워서 떡 먹어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잘 먹히지도 않고 네. 목에 걸리고. 하여튼 연암이고요. 그래서 네. 오지미 신고가에서 코스맥스 같은 종목이 또 ODM 업체 나와 있고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들이 동시에 계속 순매수로 들어오는 종목이라서 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뭐 한미반도체, KC텍, 우신시스템, 명풍제지 뭐 이런 종목들이 역시 이제 50 신고가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제 아이센스가 이제 상황을 치면서 원래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주식인데 네.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52주 신고가로 마감을 한 거고요. DNT 같은 종목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DNT는 저 반도체 2차 전지 쪽입니다. 2차 전지입니까? 2차 전지에서 DNT 그다음에 이라이코 이 종목도 옛날 네. 그 굉장히 묻혀진 네, 종목이었는데 근데 뭐 올라오는 그 흐름들이 나쁘지 않고요. 저도 아주 주식인데요. 셉트론, 컴퍼니 K, 네. 동원아텍 같은 경우가 또 어제도 급등을 해서 음,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네. 에코프로나 윤성 FM 같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신고가 나오는 종목 중에 뭐 네. 2차 전지 소재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뭔가 조금 우리 힌트를 좀 특징이라고 할까요? 뭔가 좀 힌트를 좀 뽑아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요즘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신고가 강한 종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안 움직이는 종목은 진짜 끝까지 안 움직이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오른 종목하고 빠진 종목 비교해 보면 빠진 종목이 몇 배나 더 많아요. 오른 종목이 300개, 내린 종목이 1200개로 제가 그래요. 기억해요. 예. 엄청나게 어제 1200개까지는 안 되고 이제 왜냐면 코스닥 종목 전체 수가 한 1,100여 개 정도 1,100여 개 정도 되니까 아닌데 어제 등락을 보니까 상승 종목이 100개였나? 그 상승 종목이 아마 더 적었을 거예요. 예. 상승 종목이 상승 종목이 100개. 한 150여 개인가밖에 안 예, 되고 예. 빠진 게 한 1100개, 1200개 뭐 이렇게 하여튼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50주 신고가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을 나열해 놨으니까 이제 다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뭐 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어떻든 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다. 공통적인 특징 하나 뭐 하나 좀 집어넣고. 공통적인 특징은 아니 그냥 뭐 정말 수급적으로 세게 붙은 종목들이 계속 세게 가고 있다 세게 가고 아직까지. 있다, 예. 그냥. 펩트론, 대표 동원하나텍, 뭐 에코프로, 윤성FN, DNT, 코스닥에서는 그렇고 코스피에서는 표스푸치엠, JW 중해지야, 한미반도체, 포스코홀딩스 이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52주 신고가 냈던 종목들이 또 조정받고 또 다시 그렇죠. 강세로 간다.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거냐. 진짜 무서워서 주식을 못 사겠는데 사라고 하네 시장이. 또 사면은 또 물려. 어렵네요. 그래서 뭐 어제 뭐 특징적인 업종 테마는 어떤 게 뭐 있었습니까? 일단 이제 뭐 이차전지 관련해서는 폐배터리 시장이 뭐 저 전기차 시장만큼 커질 거라고 당연한 얘기죠. 전기차를 많이 쓰게 되면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배터리도 많이 생긴다. 전기차 관련해서 전기차가 늘어나는 것만큼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배터리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차 시장이 커지는 것만큼 폐배터리 시장도 당연히 후행적으로 커진다 해서 세비캠 좀 처음 들어보는 종목. 세비캠을 모르세요? 네. 작년에 신규 상장된 종목 중에 신규 상장 종목은 잘 안 보죠. 제가. 우리 부 대표님은 신규 상장주 자주 보시지만 저는 신규 상장주 잘 안 봐요. 폐배터리 쪽에서는 세비캠하고 아주 유명합니까? 네, 유명한 회사죠. 성일하이텍이었나요? 성일하이텍 이런 종목이 대표적으로 작년에 상장된 이제 폐배터리와 연관된 국내 대표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많이 올랐고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사실은 사업 영역 중에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이제 아이센스 아이센스. 어제 급등을 했고 펩트론 아까 말씀드렸고 JLK는 뭐였더라? 우리 JLK는 내용을 제가 이게 봐도
아니 우리가 일전에 한번 봤었죠. 예 짚어드렸는데 네, 저희 기획인데 짚었는데도 기억이 안 기억이 나죠. 안 나죠. 예. 예.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에코프로, 스키피치엠, DNT 급등들을 했고요. 반도체와 연관해서는 원래 이제 반도체 그러면 딱딱딱 떠오르는 종목들이 아닌 RF 세미, FST 하나마이크론 조금 약간 좀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약간 순환매 좀 순환매 하면서 형식의 안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사자가 들어왔고요. 네. 그다음에 화장품 OEM 관련된 종목들 2분기 실적 좋아지는 거 관련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네. 그리고 조정을 받은 이후에 어쨌든 실리콘투나 코스메카 코리아, IPM SC 같은 종목이 또 좀 강세를 나타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실리콘 2가 이게 실리콘 업체가 아니고 화장품 업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항상 요 이름이 기억나는데 네, 그러니까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네. 어제 다시 좀 반등이 좀 나오는 야. 그런 여기 이제 반등을 또 이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뭐 결정이 될 텐데 네. 여하간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네. 자, 14분 전인데요. 우리 잠깐 좀 쉬었다가 예, 우리 종목 또 매매 시작 대비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왜냐하면 뭐 45분 수업하면 항상 10분 쉬잖아요. 40분 해야 돼요. 우리 아재들은. 그러니까 뭐 50분 수업하고 쉬는데 사실 우리 나이 힘들어요. 힘들어서 아재들은 40분 일을 해야 돼. 네, 잠시 쉬겠습니다. 예. 네.